것이죠. 요즘 국회에서는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받는 사람에 따라서 문자 참여, 경우에 따라서는 문자 폭탄, 문자 행동, 문자 세례, 문자 은혜 다양하게 불리고 있는 이것 어떻게 봐야 할지. 자, 이정열 전 가까스키 짬뽕 부장판사 이정열 지금 뭐죠? 법무법인 사무장으로 있습니다. 법무법인 사무장. 네. 그리고 대한민국 전문 집회 시위 최고의 전문가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자리하셨습니다. 예, 누군가는 길거리 적폐 세력이라고 하더군요. 예,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고 보니 저는 인사를 못 드렸네요. 안녕하십니까, 이정열입니다. 예, 네. 정열 이정열. 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때 질문 공세를 펼친 야당 의원들에게 시민들의 항의 문자가 10,000통 이상 쏟아졌다고 해요. 야당 의원도 이런 문자 폭탄이라고 명명했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저는 아주 특이한 걸 봤어요. 한 의원이 문자 폭탄이 문자 세례, 문자 은혜가 터지니까 법적 대응하겠다. 라고 공개했어요. 하자마자 누가 문자를 또 보내. 대응을 안 하려고 했는데 자기도 빨리 법적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문자를 보낸 거예요. 이런 발상들을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현주 국민의당 의원께서 계속 공개적으로 문자 보내신 분들을 비난하고 법적 대응하겠다니까 그 몇몇 시민들이 얼른 하셔라. 저한테 해라. 이렇게 이름을 아니 공개하셨네요. 그게 SNS에 이미 화제가 된. 예. 아니 자주 공개하셔도 돼요. 예. 자, 문자 폭탄, 문자 행동, 문자 참여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뭐 말씀 용어 정의에서도 표현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참여. 이게 참 새로 최근에 대두되고 등장한 그런 방식이어가지고 그야말로 뭐 학계 논의가 되게 필요할 텐데 뭐 여러 가지 분석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일단 먼저 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문자 참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자 참여를 하시는 분들을 많은 분들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그 주도 세력도 알고 계시고. 주도 세력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안진걸. 저분이요? 저 아니에요. 주로 이제 이번에 문자를 많이 보내는 분들은 저 문팬 선생님들이 많이 보낸다라고 알려져 있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팬분들이 많이 보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근데 문재인 대통령 팬 전에도 그 전에도 문자 참여, 이메일 참여, 댓글 참여 전화 참여 엄청 하시잖아요. 그럼요. 아니 우리도 이 방송을 하면서 문자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의 문자는 패널들도 춤추게 한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당장 이정열 판사님은 제가 이 방송하는 와중에도 응원 문자도 오지만 심지어는 노골적 비난 문자 별로 마음에 이런 분도 오세요. 그래도 우리가 다 읽어보면서 방송에 참조하는 거지 문자 보내도 뭐라 하지 않잖아요. 나하고 좀 틀리네. 저는 칭찬하는 문자만 읽고 비판하는 문자를 스킵. 그렇군요. 근데 저도 꼭 드리고 싶은 게 일단 문자 폭탄이나 문자 무슨 테러는 말 자체가 안 됩니다. 주권자가 공개되는 번호에 합리적으로 의견을 드린 거죠. 거기엔 칭찬도 있고 비난도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아주 개중의 극히 일부가 사회적으로 조금 용인하기 어려운 뭐 욕설이나 과도한 비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자제나 교정을 요청드리면 되는 거지. 저는 그 경우마저도 의원이 법적 대응을 논하는 건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이정열 판사님. 네. 죄송합니다. 이정열 부장판사님. 저 사무장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민주주의 핵심이 뭐예요? 참여죠. 그렇습니다. 참여죠. 네. 이게 의원들이 핸드폰 전화번호 공개한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명함에 보면 핸드폰이 없어요. 지금도 없는 의원들이. 분이 반이 넘어요. 네. 제가 2004년도에 처음으로 내 명함을 공개했더니 다른 의원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막상 공개하잖아요. 많이 문자 안 와요. 그래서 섭섭하더라고. 그런데 막 이렇게 칭찬하는 문자가 오면 정말 그러잖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네. 근데 왜 칭찬만 해야 되나요? 잘못하면 비판해야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비판해 주세요. 채찍을 들어주세요. 이게 언제 하는 얘기인 줄 알아요? 선거 때. 항상 하죠. 항상 하잖아요. 내가 잘못하면 채찍을 들어주세요. 채찍을 든 거예요. 심지어 무릎 꿇고 절하는 의원들이나 정당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석고대죄한다는 건 죄를 기다리겠다는 건데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래서 문자를 드린 건데 그래놓고는 문자 보낸 사람을 욕해. 이건 채찍을 들어주세요 하고 채찍을 들으면 채찍 든 손을 폭력행위라고 고발하겠다는 거야.
근데 저는 예. 사실 개인적으로 이 정치인 분들이나 국회의원 분들이 명함에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한 최초 사례가 아마 정의원님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제가 최초예요. 실제 저도 국회의원님들 많이 만나잖아요. 대부분이 핸드폰 번호 안 적어놓습니다. 네. 지금은 많아진 것 같아요. 지금 많아졌는데 예. 그것도 이제 사실상 사무실 공적 폰처럼 이용하는 그래도 고맙죠. 고맙죠. 지금도 명함 받으면 핸드폰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네. 이 사람은 소통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티가 딱 나고 그럼 뭐하러 정치하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 NGO 스태프들도 다 핸드폰 적어놓는데 저도 새벽 1시 2시에 전화 자주 와요. 오죠. 그 억울하게 갑자기 경찰에 연행됐다든지 또는 뭐 갑자기 집회 나간 아들이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되냐 뭐 그러면 정말 피곤하죠. 솔직히 때로는 힘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얼른 알아봐는 드리죠. 그럼요. 뭐 혹시 뭐 민변의 그 긴급 대응 법률팀 변호사님들이나 또는 이렇게 NGO들이 연락하면 받아주는 마음이 좋은 경찰관 선생님한테 누가 연행됐느냐 뭐 얼른 이런 거 알아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 핸드폰이라는 것으로 연락이 준다는 것은 공적 역할 하기로 한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그런데 새벽에 이런 분들이 문자가 많이 와요. 전화가 네. 한 2시쯤에 딱 와. 그럼 이제 선수가 되고 다 알지. 새벽 2시쯤에 새벽 2시에 딱 전화가 와갖고 이거는 술 먹다가 나 정봉주원 좀 알거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정열 판사 같은 분이 알긴 네가 뭘 알아. 아 그런 경우 짜샤. 어? 이런 거예요. 딱 전화 받으면 어떻게 하면 뭐라는 줄 알아? 형, 나야. 생전 처음 하는 분이. 네. 그럼, 예, 그럼, 형아, 나한테 편안해. 존대를 해. 확인해주고 딱 끊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앞으로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야, 너네 정치에 관심 가져라. 너네 참여해라. 이런 얘기를 얼마나 하고 다니겠어요. 이런 분들이 투표를 올려주는 분들이거든? 귀찮아도 받아야지. 예. 이런 분들 귀찮으면 안 되지. 그 방금 그 행위도 사실 허세 행위가 아니라 예. 정치인과 유권자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그럼요. 다른 주변에 알려줌으로써 예. 그 정치를 가깝게 여기게 하는 정치 친화적 행위예요. 그게 필요합니다. 예. 이제 이거 예. 완전 발상을 전화해갖고 네. 두 분이 보수 진영에서 나오셨어. 이거에 대한 부정적 반대 생각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그런 것도 대변해 주셔야지. 제가 딱 하나만 먼저 이야기할게요. 자, 이 문자 참여는 사실은 진보 진영에서 했지만 실제로는 보수 진영이나 극우 단체에서 훨씬 많이 그동안 해왔습니다. 지금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야당 의원 시절에요. 예. 예를 들면 뭐 사드 반대 입장을 낸다든지 어허. 또는 동성애자는 성적 소수자들을 보호하는 차별을 반대하는 포괄차별금지법 안을 낸다든지 이러면요 전화가 엄청나게 쏟아서 사무실이 마비될 정도였고요. 맞아. 천안함 사태 때 저희도 뭔가 이게 진상이 좀 오리무중이니까 유엔에서 한번 진상조사해달라고 NGO에서 유엔에 연락을 했잖아요. 예. 참여연대에서 전화가 수천 통이 오고 참여연대 사무실 앞에 날마다 데모대가 오셨어요. 예. 그때 저희 신고 한 번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국민들 물론 저희들도 그분들의 행위가 일부 과하다고 느끼긴 했었어요. 예. 하지만 그것을 신고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이 충돌하는 민주적 과정. 다만 서로도 예의를 지켜주긴 바랬죠. 저희도. 그래서 저도 이현주 의원님 마음은 심경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심한 욕설 같은 거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저희들도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하게. 하지만 하태경 의원이 이현주 의원님한테 했다는 그 유명한 말처럼 뭐라고요? 문자 받을 때가 좋을 때다. 그것을 오히려 복으로 생각해라. 예.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이 얘기 들으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영어에서 love,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압니까? 처음에 갔는데 꼭 물어보는 거예요, 영어 시간에. 그럼 보통 우리 love 하게 되면 hate, 증오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영어는 모르겠는데 무관심. 그렇죠. indifference. 무관심. 그게 indifference. 무관심이에요? 예, 무관심이요. 우리 봉도사님 영어 전문가잖아요. 예. 예. 아니, 그런데 미워하는 것도 사랑의 또 다른 표현 아니에요. 네. 야, 그 얘기를 하니까 딱 이해가 되네. 관심의 표시죠. 근데 이제 예. 앞으로 그렇게 반대하는 단체, 반대하는 시민들로부터 항의 전화가 올 땐 미리 이런 번호를 만들어서 공개를 하세요. 1643, 6785 이런 거 예를 들면. 예. 그럼 한 통 할 때마다 5,000원씩 자동 과금되는 거. 정보 이용료를 예. 부과해가지고. 네, 자동 과금되는 거로 해갖고 우리 참여연대 전화번호는 1644, 6785입니다. 그러면은
너 가만 안 둬. 전화할 때마다 정보 이용료 5,000원이 부과됩니다. 그럼 그걸 가만 까. 여기 이제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반드시 정보 예. 이용료는 사전 고지를 해주게 그렇죠. 되는데 예. 그럼 얼른 끊으실 거예요. 참. 저는 안 차장 좀 전에 말씀하시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데 2004년도에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을 제가 한 적이 그때 좀 있었는데 항의 많이 받으셨죠. 예. 야, 진짜 그때는 이제 휴대전화가 있던 시절, 휴대전화는 있었죠. 근데 지금처럼 게다가 판사들의 휴대전화 번호가 공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로 전화 올 뿐만 아니라 그때 제가 남부법원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목동 그 넓은 길에 이제 좌경 용군 판사 이정렬을 불러가라 프랭카드 걸고 예. 바로 그날 선고한 그날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근데 귀신 진짜 같아요. 그 연원이나 유래가 오히려 그 보수를 참칭하는 그런 쪽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저도 전적으로 예, 동의합니다. 훨씬 그분들이 조직적으로 맞습니다. 또 일부 대형교회망 통해 가지고도 얼마나 네. 조직적으로 전화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근데- 그래서 저기 처음에 그 문펜 쪽에서 이제 이런 행위들을 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금 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포함돼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적어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혀 조직적이지 않은 게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 선거 과정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문펜이라고 하는 커뮤니티, 그러니까 당시 문재인 후보를 예. 지지하는 그 커뮤니티, 통합 커뮤니티인데요. 거기 운영진 13명을 고발을 한 적이 있어요. 고발 이유는 이제 네이버나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댓글이나 공감을 누르라고 조직적으로 그렇게 사주를 했다. 그런 걸 사실을 가지고. 그런데 그때 문펜 입장에선 너무너무 억울했던 게 그런 행위를 하자고 하는 제안이 게시판에 올라왔기는 왔었어요. 그런데 그게 조회수가 100개가 안 넘은 거예요. 그리고 무시당한 거네,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게시한 사람은 운영진도 아니고. 아하.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다른 쪽에서는 예. 조직적으로 한다 이것을 그렇지 않고선 이렇게 움직일 수 없다라는 전제를 하고 하니까 그래서 타겟이 되고 지목이 된 게 문펜 커뮤니티인 거고요. 예. 지금도 누군가가 조직을 억울하네. 한다. 예, 그렇죠. 상당히 억울하죠. 그렇게 예. 프레임을 딱 짜놓으면, 네. 그렇게 인식을 딱 짜놓으면, 아닙니다라고 변명하게 되면, 이거 봐라, 정직하지 못하다. 거짓말 한다고 또 하고. 예, 그렇죠. 근데 이현주 의원이 이틀 새 문자가 많통이 왔다. 성적 비하, 가족 위협, 욕설 등의 문자가 매우 많다. 이럴 땐 좀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죠. 저도 그 문재인 정부가 잘 되길 바란다 하면서 근데 못하면 다시 우리 옛날 촛불 시민단체들이 비판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언론적 이야기 하나 했다가 댓글에 한 1000개 정도 달렸는데 욕이나 혼내는 댓글이 많이 있더라고요. 읽으니까 마음이 상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마저도 정치와 시민운동이 시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으로 저는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과도한 욕설이나 성적 비하는 해서는 안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국한해가지고 만약에 진짜 걸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걸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이현주 의원님은 감히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문펜이라는 것도 문재인 팬클럽을 지칭해서 한 말씀이 아니라 문재인을 지지하는. 현 정부의 개혁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그 개혁을 방해하기 위해서 개혁적인 인사나 또는 개혁적 정책을 꼬투리 잡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항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던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설령 민간 커뮤니티에서 조직적으로 댓글 달면 또 어떻습니까? 조직적인 댓글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국가정보원이 지켜라 나라는 안 지키고 야당 정치인들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국민 사찰하고. 세금으로 사찰하고 국가정보원이 국립댓글원으로 전락되는 이런 조직적 댓글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참여연대나 시민단체 회원들이 어떤 좋은 법을 만들어 달라고 100명이 조직적으로 그 의원님 홈페이지에 가서 댓글을 달아요. 이런 것은 미담이 됐으면 됐지 저는 그게 흠이 될 수는 없다. 그 사람들이 무슨 돈을 받고 움직이니까 국가의 세금을 남용을 합니까? 오로지 자발적인 시민 참여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박수 받아야 될 분들이 지금 비난받고 있는 형국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문자로 의사 전달하고 싶은 분들이 우리 이 방송을 많이 듣거든요. 네. 여기는 이제 정치 일도 모르는 분들을 모아서 구단으로 만들었고 사회 참여를 해라. 네. 그러니까 여기 방송 듣는 분들은 문자를 많이 보내는 분들이에요. 네. 왜냐하면 제가 늘 그러거든요.
하루라도 문자를 보내지 않으면 손에 가시가 돋친다. 아. 하루라도 정치쇼를 듣지 않으면 귀에 가시가 돋친다. 문자 보낼 때 주의해야 할 점. 일단 다른 건 다 차치하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밤길 조심해라. 이런 거. 그러니까 예. 협박성 말투는 협박성 안 된다. 멘트 하지 마라. 예, 그거는 천행법에 저촉이 될 수 있는데요. 예. 아니, 근데 점잖게 쓰면 감정이 막 화가 나는 상황이 있거든요. 예. 근데 화가 나는 상황이 점잖게 쓰기가 좀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 네. 일단 협박성은 피해라. 예, 일단 협박은 하시면 안 됩니다. 협박을 하지 예, 마라. 예.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또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그 수많은 문자가 다 막 굉장히 무례한 문자인 것처럼 이야기되는데 실제 네. 제가 그 문자 보내봤다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아주 정중하게 보낸 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 누구누구 의원님 어저께 TV를 통해서 의원님이 하신 말씀 봤는데 이건 과한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해서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보내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제 방금 봉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격하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문자의 설득력을 위해서라도 가급적 더 예의 바르게 보내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게 당연한 건데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 다른 의견을 보였다고 항의 문자를 보낸 것은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게라는데 예. 우리 진보적 시민단체나 진보적 야당 의원들도 그동안 많은 이런 문자 참여나 항의 가끔은 이제 항의 공세라고 하자고요. 예. 가끔은 시달리기도 했는데 법적 대응한 적이 없다니까요. 예. 맞아요. 그것을 민주사의 변수가 아니라 그럼요. 상수라고 생각해야 돼요. 상수. 그렇죠. 참여죠. 민주주의 예. 참여. 근데 이제 참여는 좋지만 욕설이나 인신공격, 협박, 가족 위협 이런 건 하지 마라. 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예. 항의의 설득력, 그 다음에 선진 민주사회 시민으로서의 어떤 최소한의 품격을 생각해서라도 세계 최강의 민주주의인데 예, 우리가. 그럼요. 지금도 외신에서 실제로 참여되는 시민단체 연락 많이 옵니다. 예. 저한테도 연락 많이 오고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고. 예. 자기 나라 역사에서도 이건 상상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한류 민주주의 한류. 진짜 한류입니다. 예, 그럼요. 민주 한류인데요. 예. 아니, 이런- 그리고 중요한 게 있잖아요. 예. 이걸 주도했던 참여연대 그리고 그 공동 무슨 행동 태진 행동이요. 예. 다 활동하고 돈이 부족해갖고 1억 부족합니다. 그날 말이 나가자마자 그냥 10억이 모금이 되는 나라.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지금 한 8억이 남았는데 예. 앞으로 이제 시민들께 소통하면서 좋은 데 쓰려고 그 촛불 시민혁명은 지금 소강 국면이고 예, 또 알겠습니다. 좋은 정부를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는데 태진 행동은 5월 24일 날 공식 해산됐습니다. 예. 문자 예. 참여 순기능이 제대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계속 말씀드린 우리나라 것처럼 대한민국 대표 대목군 예. 안진걸 처장님. 예, 길거리 적폐 세력 안진걸인데요. 저는 문자 많이 보내면 많이 보내서 좋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 문자 보내는 것도 정성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시간이 그럼요. 필요하고 아까 말한 그럼요. 것처럼 무관심이 아니잖아요. 예. 오히려 박수 받아야 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설득력 있는 예. 그런 참여, 그다음에 상대방도 설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최소한의 예의나 어떤 품위는 지키면서 보냈으면 좋겠고, 예. 그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님인가요? 예. 그분이랑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문자를 계속 주고받은 것도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아. 경우에 따라서는 얼굴 하나 모르는 의원과 유권자 사이지만은 그럼요. 문자로 계속 토의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죠. 요즘 국회에서는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받는 사람에 따라서 문자 참여, 경우에 따라서는 문자 폭탄, 문자 행동, 문자 세례, 문자 은혜 다양하게 불리고 있는 이것 어떻게 봐야 할지. 자, 이정열 전 가까스키 짬뽕 부장판사 이정열 지금 뭐죠? 법무법인 사무장으로 있습니다. 법무법인 사무장. 네. 그리고 대한민국 전문 집회 시위 최고의 전문가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자리하셨습니다. 예, 누군가는 길거리 적폐 세력이라고 하더군요. 예,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고 보니 저는 인사를 못 드렸네요. 안녕하십니까, 이정렬입니다. 예. 네. 정렬 이정렬. 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때 질문 공세를 펼친 야당 의원들에게 시민들의 항의 문자가 10,000통 이상 쏟아졌다고 해요. 야당 의원도 이런 문자 폭탄이라고 명명했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저는 아주 특이한 걸 봤어요. 한 의원이 문자 폭탄이 문자 세례, 문자 은혜가 터지니까 법적 대응하겠다. 라고 공개했어요. 하자마자 누가 문자를 또 보내.
대응을 안 하려고 했는데 자기도 빨리 법적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문자를 보낸 거예요. 이런 발상들을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현주 국민의당 의원께서 계속 공개적으로 문자 보내신 분들을 비난하고 법적 대응하겠다니까 그 몇몇 시민들이 얼른 하셔라. 저한테 해라. 이렇게 이름을 아니 공개하셨네요. 그게 SNS에 이미 화제가 된. 예. 아니 자주 공개하셔도 돼요. 예. 자, 문자 폭탄, 문자 행동, 네. 문자 참여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뭐 말씀 용어 정의에서도 표현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참여. 이게 참 새로 최근에 대두되고 등장한 그런 방식이어가지고 예. 그야말로 뭐 학계 논의가 되게 필요할 텐데 뭐 여러 가지 분석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일단 먼저 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문자 참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자 참여를 하시는 분들을 많은 분들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분들 주도 세력도 알고 계시고. 주도 세력은 없습니다. 아, 없어요? 예. 안진걸. 저분이요? 저 아니에요. 주로 이제 이번에 문자를 많이 보내는 분들은 저 문팬 선생님들이 많이 보낸다라고 알려져 있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예. 팬분들이 많이 보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근데 문재인 대통령 팬 전에도 그 전에도 문자 참여, 이메일 참여, 댓글 참여, 전화 참여 엄청 하시잖아요. 그럼요. 아니 우리도 이 예. 방송을 하면서 문자 참여해 주세요. 예. 여러분의 문자는 패널들도 춤추게 한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당장 이정렬 판사님하고 제가 이 방송하는 와중에도 예. 응원 문자도 오지만 심지어 노골적 비난 문자 별로 마음에 이런 분도 오세요. 그래도 그럼요. 우리가 다 읽어보면서 방송에 참조하는 거지 예. 문자 보내도 뭐라 하지 않잖아요. 나하고 좀 틀리네. 저는 칭찬하는 문자만 읽고 비판하는 문자를 스킵. 그렇군요. 근데 저도 꼭 드리고 싶은 게 일단 문자 폭탄이나 문자 무슨 테러는 말 자체가 안 됩니다. 주권자가 공개되는 번호에 합리적으로 예. 의견을 드린 거죠. 거기엔 칭찬도 있고 비난도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아주 개중의 극히 일부가 사회적으로 조금 용인하기 어려운 뭐 이런 분들 귀찮으면 안 되지. 그 방금 그 행위도 사실은 허세 행위가 아니라 예. 정치인과 유권자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그럼요. 다른 주변에 알려줌으로써 예. 그 정치를 가깝게 여기게 하는 정치 친화적 행위예요. 그게 필요합니다. 예. 이제 이거 예. 완전 발상을 전화해갖고 네. 두 분이 보수 진영에서 나오셨어. 이거에 대한 부정적 반대 생각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그런 것도 대변해 주셔야지. 제가 딱 하나만 먼저 이야기할게요. 자, 이 문자 참여는 예. 사실은 진보 진영에서 했지만 실제로는 보수 진영이나 극우단체에서 훨씬 많이 그동안 해왔습니다. 지금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야당 의원 시절에요. 예. 예를 들면 뭐 사드 반대 입장을 낸다든지 어허. 또는 동성애자는 성적 소수자들을 보호하는 차별을 반대하는 포괄차별금지법 안을 낸다든지 이러면요 전화가 엄청나게 쏟아서 사무실이 마비될 정도였고요. 맞아. 천안함 사태 때 저희도 뭔가 이게 진상이 좀 오리무중이니까 유엔에서 한번 진상조사해달라고 NGO에서 유엔에 연락을 했잖아요. 참여연대에서 전화가 수천 통이 오고 참여연대 사무실 앞에 날마다 데모대가 오셨어요. 예. 그때 저희 신고 한 번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국민들 물론 저희들도 그분들의 행위가 일부 과하다고 느끼긴 했었어요. 예. 하지만 그것을 신고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이 충돌하는 민주적 과정. 다만 서로도 예의를 지켜주긴 바랬죠. 저희도. 그래서 저도 이현주 의원님 마음은 심경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심한 욕설 같은 게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저희들도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하게. 하지만 하태경 의원이 이현주 의원님한테 했다는 그 유명 욕설이나 과도한 비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자제나 교정을 요청드리면 되는 거지. 저는 예. 그 경우마저도 의원이 법적 대응 논하는 건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예. 아니 이정렬 판사님. 네. 죄송합니다. 이정렬 부장 판사님. 아유, 저 사무장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민주주의 핵심이 뭐예요? 참여죠. 그렇습니다. 참여죠. 네. 이게 의원들이 핸드폰 전화번호 공개한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명함에 보면 핸드폰이 없어요. 지금도 대부분 없는 의원들이. 분이 반이 넘어요. 네. 제가 2004년도에 처음으로 내 명함을 공개했더니 다른 의원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막상 공개하잖아요. 많이 문자 안 와요. 그래서 섭섭하더라고. 그런데 막 이렇게 칭찬하는 문자가 오면 정말 그러잖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네. 근데 왜 칭찬만 해야 되나요? 잘못하면 비판해야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비판해 주세요. 채찍을 들어주세요. 이게 언제 하는 얘기인 줄 알아요? 선거 때. 항상 하죠. 항상 하잖아요. 내가 잘못하면
채찍을 들어주세요. 채찍을 든 거예요. 심지어 무릎 꿇고 절하는 의원들이나 정당도 많았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석고대죄 한다는 건 죄를 기다리겠다는 건데 머리를 그렇죠. 조아리면서 그래서 문자를 드린 건데 그래놓고는 문자 보낸 사람을 욕해. 이건 말이 채찍을 안 되는 들어주세요 하고 거죠. 채찍을 예. 들으면 채찍 든 손을 폭력행위라고 고발하겠다는 거야. 근데 저는 예. 사실 개인적으로 이 정치인분들이나 국회의원분들이 명함에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한 최초 사례가 아마 정의원님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제가 최초예요. 실제 저도 국회의원님들 많이 만나잖아요. 대부분이 핸드폰 번호 안 적어놓습니다. 네. 지금은 많아진 것 같아요. 지금 많아졌는데 예. 그것도 이제 사실상 사무실 공적 폰처럼 이용하는 그래도 고맙죠. 고맙죠. 지금도 명함 받으면 핸드폰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네. 이 사람은 소통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티가 딱 나고 그럼 뭐하러 정치하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 NGO 스태프들도 다 핸드폰 적어놓는데 저도 새벽 1시, 2시에 전화 자주 와요. 오죠. 그 억울하게 갑자기 경찰에 연행됐다든지 또는 뭐 갑자기 집회 나간 아들이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되냐 뭐 그러면 정말 피곤하죠. 솔직히 때로는 힘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얼른 알아봐는 드리죠. 뭐 혹시 뭐 민변의 그 긴급 대응 법률팀 변호사님들이나 또는 이렇게 NGO들이 연락하면 받아주는 마음이 좋은 경찰관 선생님한테 누가 연행됐느냐 뭐 얼른 이런 거 알아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이라는 것으로 연락이 준다는 것은 공적 역할 하기로 한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그런데 새벽에 이런 분들이 문자가 많이 와요. 전화가 네. 한 2시쯤에 딱 와. 그럼 이제 선수가 되고 다 알지. 새벽 2시쯤에 새벽 2시에 딱 전화가 와갖고 이거는 술 먹다가 나 정봉주원 좀 알거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정열 판사 같은 분이 알긴 네가 뭘 알아. 아 그런 경우 짜샤. 어? 이런 거예요. 딱 전화 받으면 어떻게 하면 뭐라는 줄 알아? 형, 나야. 생전 처음 하는 분이. 네. 그럼, 예, 그럼, 형아, 나한테 편안해. 존대를 해. 확인해주고 딱 끊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앞으로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야, 너네 정치에 관심 가져라. 너네 참여해라. 이런 얘기를 얼마나 하고 다니겠어요. 이런 분들이 투표를 올려주는 분들이거든? 귀찮아도 받아야지.